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41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번성하다 라는 의미의 이 번자가 되겠습니다. 번자는 복잡하다, 바쁘다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성하다, 번창하다, 바쁘다, 복잡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번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해서 총 1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복잡하다, 번창하다, 바쁘다 그런 의미의 번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번성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이 잘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뜻은 번창하다 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성하다는 일뿐만이 아니고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우거지다 이런 의미로 함께 쓰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무가 우거지다 할 때 번창하다 라는 말은 통상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고 또 도회지가 아주 크게 활동적이다,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번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창하다와 같은 의미로 번영하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번영하다 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복잡하고 외관으로 볼 때만 화려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물 자체가 영화롭게 번창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번하다 라고 하는 것은 왕래가 자주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번식하다 라고 하는 것은 생육해서 개체수가 늘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화하다 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활발하고 또 많은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해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번화가 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의 중심지를 뜻합니다. 번체자 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한자, 현재 대만에서 쓰고 있는 한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농번기라고 하는 것은 현대 농업은 이제 갈수록 농번기가 개념이 없어지고 있죠. 옛날 농사는 하늘에 맡긴 상태였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우 여름철은 농번기고 또 겨울철은 농한기였었죠. 이때 농사일이 바쁜 시기를 농번기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바쁘다 또는 번성하고 무엇인가가 즐비하게 발전해 있다 라는 의미의 상대 개념으로는 드문드문하다 또는 간략하다 라는 의미의 간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맛보다 라는 의미의 상자가 되겠습니다. 맛보다 라는 의미의 상자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맛보다 라는 의미의 상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맛보다 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의 맛을 시험하다 라는 의미와 함께
어떤 일을 경험해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상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가 아니다 라는 뜻이고 상이 맛보다 라는 뜻이고 불이 아니다 라는 뜻이니까 맛보지 못할 게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과연 그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중부정이니까요.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누워서, 여기서 눕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쉰다, 기회를 본다 라는 뜻이죠. 쓸개 담자예요. 그 쓸개 맛을 상 보면서 누워 지내다. 그러니까 활동을 하지 않고 지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실패를 했을 때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재기할 틈을 노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해서 찍어서 맛보다 라는 의미의 상자에 대한 상대 개념은 먹다 라는 의미의 식자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불이다 라는 의미의 역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자는 일을 맡아 진행하다 그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두에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누군가를 부리다, 사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이라고 하면 어떤 역할,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역 그러면은 배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주역은 그 배역 중에서 중심된 역할을 하는 역을 얘기하고요. 또 그것이 일반적인 말이 돼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역시 주역이라고 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를 뜻하고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노동을 비용을 청구해서 쓰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역이라고 하는 것은 군 복무를 마친 걸 얘기하고요. 현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군복무 중인 사람을 뜻하는데 역시 이 현역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용어로 확대돼서 현재 활동 중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역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징역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형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겁니다. 실제 가장 강력한 것은 물론 사형이지만 사형은 점차 지금 이제 없어져 가고 있는 추세고 한국도 사형제도가 명문으로만 남아있지 실제 실행이 안 되고 있죠. 어쨌든 징역은 감옥에 가둬놓는 그런 형태의 자유형으로 대단히 강도가 높은 형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역동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일을 하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문법 체계의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통상 우리가 제5형식에 해당되는 동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5형식이라고 해서 모두 사역동사는 아니지만 사역동사는 모두 5형식 동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노역을 시킬 때는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지만 통상 부역 그러면 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누군가를 부리다 라는 의미의 역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일을 떠맡다
라는 의미의 부자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한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고요. 또한 그 상대 개념의 1개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 및 그 파생 원리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